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 법령 지식들을 제공해드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법령 정보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렵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의 잔금까지 치른 신혼부부. 이제 이들에게 남은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과제.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것 봐. 나 얼굴 완전 크게 나왔지? 아이, 왜? 괜찮은데. 자기야, 우리 이렇게 한 집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좋지? 응. 매일매일 자기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지. 나도. 언제나 자기가 내 옆에 있을 거란 생각에 든든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지내자. 하긴 어제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우리 이제 공식적인 부부지? 근데 이 집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 거야? 그럼 당연하지. 계약금에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정말 그럴까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고 나면 정말 내 집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를 이전하는 일이 남아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로 내 집이 되는 것이고 이 소유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등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또 챙겨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들 하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매매 후에 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에 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을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야 매수인은 매매 목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원을 통하면 타인의 도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도인 및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고 거래 내용 및 검증 결과는 국세청 및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돼 과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 의사에 의해 또는 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 해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사유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정 해제라고 합니다.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제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컨대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정 용어로 최고라고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그 채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지급과 같은 것은 돈을 입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간을 오래 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만일 계약의 성립, 어떤 성질상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로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에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최고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랍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만 해제가 됩니다. 매매계약을 해지한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해제의 발생 요건과 효과는 모두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집을 구입한 뒤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맞춰야만 비로소 자신의 소유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계약자는 상대방의 계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법정 해제란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이 정한 해제권을 말하며, 약정 해제란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해 발생하는 해제입니다. 부동산 매매만큼이나 중요한 세금. 최소한의 상식 정도는 알아야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 및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두 번째,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기재 금액별로 세액이 다릅니다. 세 번째, 농어촌 특별세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매수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매도인은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금액에서 애초에 취득한 금액과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9억 원이 넘는 양도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율이 50%이고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비율이 60%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만큼 중요한 세금과 수수료, 최소한의 상식 정도는 알아야 미연의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고 돈도 아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 등 거래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금액은 통상 매매대금의 2%입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인지세는 매매대금이 1억 원이 넘는 때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내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필요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에서 애초에 취득한 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야, 지금 뭐해? 나 TV 보고 있는데. 자기야, 나 부탁이 있는데 화장실로 좀 올 수 있어? 무슨 부탁? 있잖아. 이거 무슨 냄새야? 아니, 그게 변기가. 오늘 아침에 고쳤는데 변기가 또 고장났어? 아니, 내 잘못이 아니라. 나 진짜. 깨소금 냄새가 진동해야 할 것 같은 이 예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에 어쩐지 좀 구수한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집에 입주한 지 일주일, 남편은요 벌써 5번이나 변기를 고쳐야 했고요. 게다가 난방시설까지 고장나서 전기난로를 사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들을 발견한 이 부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매수한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당시 매매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르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흠결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리 알고 샀다면 매매대금의 가격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 부동산의 흠결뿐만 아니라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둘러싼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유권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자기가 소유한 물건만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소유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몰랐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의 일부가 제3자에게 있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그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일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일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하자 담보 책임인데요. 매매 계약이 완료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누수나 난방 등 처음 집을 계약할 때 보이지 않았던 흠결이 있다면 그 책임은 집을 판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하자가 있음을 미리 공지했다면 집을 판 사람은 그 책임이 없습니다. 아파트나 토지, 상가를 거래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법령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기초적인 것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입주 직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것 등 오늘 정리한 내용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